여러분, SEC와 리플의 오랜 법정 싸움이 끝나면서 XRP 커뮤니티는 드디어 ETF 시대가 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한 기업, 블랙록은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했던 블랙록이 XRP ETF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순간 커뮤니티의 기대감은 차갑게 식었죠. 그런데 왜 블랙록은 XRP ETF를 서두르지 않는 걸까요? 첫째, 제한적인 고객 관심. 고객층에서는 비트코인이 압도적이고 그 뒤를 이더리움이 잇는다. 즉, 지금 당장은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작다는 겁니다. 둘째, 규제 불확실성.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알트코인 전체에 대한 규제 체계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블랙록이 SEC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치열한 경쟁. 이미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등 최소 7개 회사가 XRP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늦게 들어가면 시장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죠. 넷째, 데이터 중심 전략. XRP 커뮤니티는 ETF가 곧 가격 폭등이라고 믿지만 블랙록은 시장 규모 대비 운영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시아 중심 수요. XRP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데 블랙록의 영향력은 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치 블랙록이 XRP를 완전히 외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블랙록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규제 명확화, 글로벌 수요 확대, 그리고 기존 경쟁사의 초기 시장 테스트가 끝나는 시점, 그 순간에 블랙록이 움직이면 단번에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먼저 성공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 성공 모델을 XRP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그들 입장에선 훨씬 쉬운 일입니다. 즉, 지금의 지연은 철저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XRP 시장이 커지고 규제가 확실해지는 순간 블랙록이 들어오는 장면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XRP,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블랙록이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서 단기 유행보다 장기 구조적 변화를 더 중시합니다. 이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규제가 정리되고 시장이 안전해졌을 때. 둘째, 경쟁사들이 먼저 시장을 열어 길을 닦아놓았을 때. 셋째, 고객 수요가 한계점을 넘어서 폭발하기 직전일 때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떠올려 보십시오. 블랙록은 수년간 움직이지 않다가 규제와 제도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단숨에 승인 절차를 밟았고 출시 직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블랙록의 방식입니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 그리고 지금 XRP ETF 시장은 이미 7곳 이상의 운용사가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블랙록 입장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불확실한 시점에 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사들의 전략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언제든 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규제가 확실해지는 순간 블랙록이 들어오는 장면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올해 2025년 시장 한쪽에선 조용히 기관들이 이미 물밑에서 담고 있는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언제든 불씨가 붙으면 폭발할 자리. 이건 올라간 뒤에 알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 뉴스 보면 금리 얘기 참 많이 나오죠.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벌써부터 주식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다시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닐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더 떨어지면 들어가야 하나?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나스닥에 올라탈 타이밍인지 아니면 아직은 아닌지 과거 사례와 지금 흐름을 비교해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과거의 금리가 바뀔 때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볼게요. 사실 금리가 바뀔 때마다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은 꽤 큰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기준금리를 대폭 낮췄습니다. 그 시기를 기준으로 나스닥은 1년 만에 무려 60% 이상 오르며 반등했어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경기 충격이 오자 연준은 급하게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고 그 이후 나스닥은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기술주, 그리고 그 기술주가 많이 모여있는 지수가 바로 나스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전환기에는 그 시기를 먼저 알아차리고 들어간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미국 연준은 곧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시장에선 이미 그걸 반영해서 나스닥이 오르고 있죠. 다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급격한 경기 위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긴급 대응 성격이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신중하게 금리를 낮추는 흐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속도는 예전보다 느릴 수 있지만 방향성은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는 결국 내려갈 거고 시장엔 다시 유동성이 풀릴 거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나스닥을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입니다. 예전에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전통 빅테크들이 나스닥을 이끌었다면 요즘은 AI와 반도체가 중심입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죠. 엔비디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업 규모와 실적, 주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따르고 있어요. 특히 AI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장비, 그리고 데이터 보안까지 연결된 기업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일단 너무 늦은 건 아니에요. 시장은 지금 선반영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또 한 번의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전부 매수하는 것보단 나눠서 조금씩 들어가는 분할 투자가 좋아요.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ETF를 활용하는 겁니다. 나스닥 전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대표 ETF는 QQQ예요. 이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중심 종합 패키지라고 보면 돼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면 SOXL이나 SMH를 보면 돼요. 이 둘은 반도체 집중형인데 특히 SOXL은 3배 레버리지라서 수익 그리고 손실도 크게 움직여요. AI나 로봇에 관심 있다면 AIQ는 AI 기업 전반, ROBO는 로봇 자동화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예요. 즉 AI 테마나 로보틱스 산업에 집중하고 싶을 때 적합하죠. ETF의 장점은 개별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전체 섹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위험도 분산되고 관리도 편합니다. 두 번째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피하고 지금 막 주목받기 시작한 후속 수혜주들을 찾는 방식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실적도 좋고 안정적인 기업들도 있고 팔란티어나 아리스타, 슈퍼마이크로처럼 아직은 덜 알려졌지만 AI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고를 땐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단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고 중장기 흐름을 읽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지금 나스닥은 확실히 금리 전환기 랠리에 초기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봐도 그랬고 지금도 그 흐름이 재현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ETF 중심으로 천천히 접근하든 좋은 종목을 골라서 나눠 들어가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시장은 앞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금리 전환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오늘의 개별 종목은 올해 2025년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AI, 반도체, 클라우드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은 지금껏 조용히 준비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막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한 기업입니다. 광고도 거의 없고 검색해도 정보가 많지 않지만 이미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알아채는 사람들만 조용히 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과연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진짜 타이밍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주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인프라의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AI 모델이 실제로 구동되기 위한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서버를 설계하고 납품합니다.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실행되는 환경 자체를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엔비디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엔비디아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기업은 엔비디아의 GPU를 실제로 탑재해 AI 서버를 제작하고 납품하는 실전 파트너입니다. 즉, 엔비디아가 뜨면 이 기업도 따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다음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몇 년간은 연구개발과 준비에 집중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매출과 순이익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수익 구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기관들이 눈치채고 담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네 번째, 아직 대중은 잘 모릅니다. 검색해보면 뉴스보다 기술 문서와 IR 자료가 더 많고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보 비대칭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챈 사람들만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다섯 번째, 향후 수혜가 예상되는 시장 흐름입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고 유동성이 다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오르는 게 기술주, 그 중에서도 AI와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연관주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기업, 지금은 조용하지만 조만간 뉴스 헤드라인에서 매일 보게 될 수도 있는 그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진짜 기회를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이자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후회하게 될 그 갈림길의 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구조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가장 조용하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바로 블랙록, 골드만삭스, 그리고 월가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헤지펀드들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단 하나의 종목에 그들이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는 2025년 하반기 대체투자 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문장이 블랙록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그 직후 블랙록 보고서에 언급된 그 한 종목의 거래량이 무려 1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고요? 평소에 하루 1억 원어치 거래되던 종목이 하룻밤 사이에 13억 원 이상이 오가는 겁니다. 단순한 개인 매수로는 절대 불가능한 규모. 분명 누군가 기관급 자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도 뉴스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아무도 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공개되기 전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가니까요. 그 종목은 작년 말 단 50만 원만 투자했어도 지금 기준 약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전형적인 극초기 알파 주식입니다. 이미 일부 고래 투자자들은 트위터에서도 언급된 미 재무부 연동 가능성을 보고 지갑 5개 이상을 새로 생성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지금 이 구조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A, B, C 조정 3파를 마치고 다음 상승 구간인 웨이브5 메이저 상승파동 진입 직전의 구간으로 기술적으로도 자금 흐름으로도 너무나 유사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기관 자금의 실제 흐름이 반영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지금 이 영상 보신 여러분만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종목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저도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보는 아직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한 번이라도 유출되면 불법 유료 리딩방 업자들이 이걸 가공해서 말 그대로 팔아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는 기회가 오히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제 채널을 믿고 꾸준히 봐주신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려 합니다. 참여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 조회수 옆에 더보기 보이시죠? 거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눌러 간단한 설문에 응답해주시고 연락받을 번호만 입력해서 제출해주시면 끝입니다. PC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같은 링크가 파란색으로 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입력만 해주시면 확인된 구독자분들께는 제일 먼저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절대 무리하게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제 말이 무조건 맞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딱 10만 원만 넣어두고 몇 달 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만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투자를 안 하셔도 됩니다. 종목을 받아보고 정말로 그 종목이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진입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대한 보는 눈이 한층 넓어질 겁니다. 요즘 시장 변동이 심해서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서 매일 아침 나스닥 흐름과 핵심 뉴스를 함께 보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주목해야 할 섹터, 단기 매매 포인트, 금리와 환율 뉴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서로 의견도 나눕니다. 혼자 투자하면 불안하고 놓치는 정보가 많지만 함께 보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 아래에 이렇게 파란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문 참여하시고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 언제든 나가실 수 있습니다. 같이 시장을 공부하면서 올해 꼭 좋은 성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름을 사칭해서 금전 요구를 하는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바로 신고해주세요. 저는 그런 요청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제 채널이 계속해서 진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니까요. 아니, 너는 뭔데 이런 정보를 주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 말만 믿고 투자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알려준 정보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작은 기회를 누군가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10초의 행동으로 당신의 미래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번호를 남기는 순간 기회는 당신 편입니다. 이 종목이 진짜인지 그리고 이 정보가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 계좌의 색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치 있는 정보로 보답하는 채널,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